몇 달 전까만 해도 10억 원의 매물이 나오면 알려달라. 내가 사겠다. 이러더니 지금은 또 안 사고 좀 기다려보겠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공포의 전염 같은 게 있어요. 또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갔다가 뭐 살 수도 있지만 불안해. 남들도 안 산다는데 나만 사야 되는. 이거 사도 되는 거야? 이제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예전에 이제 뭐 송도 신도시가 입주하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인천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인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완전히 급반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7개월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앞으로 2년간 입주 폭탄. 인천 올해 수도권 집값 뒤흔든다. 그래서 패닉 바잉 하지 마라 인천. 작년에 막 30%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올랐어요. 그걸 리딩했던 데가 송도입니다. 그때 유명하죠. 김광규 씨. 배우 김광규 씨. 56세 첫 내 집 마련했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2억 아파트가 6개월 새에 6억 추락했다. 급기야 반값 거래까지. 전면 오션부면마저 6억 급락. 송도 집주인들 패닉. 급매물이 나왔다는 거는 다 사연이 있어요. 실제로 이걸 보면 요즘 뭐 인터넷 수사, 네티즌 수사들이 다 수사를 해요. 여기 이제 반값 아파트라는 게 뭐냐. 12억에서 6억으로 추락했다. 6억 5천으로 했다.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입니다. 그러니까 3,100가구. 또 일부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대잔지예요. 우리 3, 4년 전에 보면 6억이 안 됐던 데예요. 그러다 2, 3년 사이에 쭉 올라서 막 12억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6억 5천에 거래된 걸로 신고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매물 나온 걸 보면 바다 조망권 아파트 들어가서 바다가 잘 보이는데 16억. 그러니까 거기 최고 로열층. 안 보이는데 약간 9억 5천, 9억 정도 나와 있지만 7억 가까이 거의 차이가 나요. 근데 가격이 지금 6억 5천짜리는 실제 이 신고는 됐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는 뭔가 사정이 있다. 사연이 있는 매물이다. 뭐 전화를 해가지고 현지 업체한테 물어봤더니 근데 이건 자기가 보기에는 가족 간 거래인 것 같다. 보통 가족 간 거래는 직거래인데 직거래로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다뷰가 아닌 데가 11억에 나왔는데 이게 거래됐다는 소문이 나면서 8억 3,500만 원에 팔렸다. 그래서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한 고점들이 한 30% 떨어졌다. 물론 로얄, 비로얄 뭐 이런 거 안 가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전까만 해도 15억 원의 매물이 나오면 알려달라. 내가 사겠다. 이러더니 지금은 뭐 11억, 뭐 8억. 또 안 사고 좀 기다려보겠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송도 더샵 퍼스트 파크. 이게 대표적인 또 저기 아파트 중에 하나. 이게 사실은 11월만 하더라 9억대, 14억 7천까지 갔다가 10억. 물론 이제 층수는 좀 차이가 나지만 이것도 일부 직거래일 수 있지만 매물대 나오는 걸 보면 가격이 거의 뭐 한 2년 전 가격대로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송도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리고 떨어졌다는 건 사실이고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매수세가 실종된 것도 사실이다. 이 대표적으로 보면 이 편한 세상 송도 한 4, 5년 전에 4억 정도 하던 거지만 급격히 올랐잖아요. 근데 거래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한 5억대 중반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네요. 한두 건 같은 경우는 가족 간 거래일 수 있어요. 직거래. 근데 이렇게 여러 건이 거래가 되면서 떨어지는 건 뭐냐면 하향 추세다. 이게 실제로 보면 작년에 인천이라는 게 전국에서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오르면 역시 반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산이 높으면 골도 좀 깊다. 그렇죠. 작년 집값 전국에서 제일 높은 34%. 작년 6월 이렇게 변동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빠지더니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했어요. 그럼 작년에 왜 집값이 그렇게 올랐느냐? 이 보면 작년에 GTX 송도에서 출발이죠. 서울역, 출발해서. 마석, 서울역까지 용산, 여의도 다 좋은 데 많이 가요. 그런데 이거에 되면 20분대로 주파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바이오빅스가 몰려온다.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죠. 삼바. 셀트리온 이미 입주했어요. 그 다음에 올해 SK 바이오사. 그래가지고 이게 주택 수요가 늘고 집값도 오르지 않겠냐. 이러면서 확 뛰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7개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천이 적정 수요를 한 14,000가구 정도로 보는데 연간 뭐 한 2년간 한 뭐 4만 해가 가까운 가구들이 해가지고 한 8만 가구 들어온다. 그러니까 과잉 공급이 된다. 물론 2025년에 6년 되면 줄어들지만 그때가 수요가 받쳐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어쨌든 당장 올해
내년 이게 문제가 되겠죠. 예, 그게 이제 다 소화된 연후에 이제 내년에 그러죠. 걸리겠죠 또. 예. 예. 그다음에 서울은 그래도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요. 경기도도 조금 줄어요. 인천만 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천이 어쨌든 수도권에서 사실 공급 부족론 많이 얘기하지만 과잉 공급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이에요. 뭐 여러 집값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있지만 이렇게 주택 공급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요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송도가 연수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송도는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공급 입주는 별로 없어요. 분양이 작년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그렇죠. 예, 좀 그러니까 있었죠. 그런 게 선반영돼 있고 송도가 아직도 매립 공사 중이에요. 지금 이제 신규로서 4단계인가 5단계인가가 지금 매립 들어가고 있죠 또. 예. 근데 물론 이제 인천에서 공급이 많았던 게 서구입니다. 청라가 검단 있고 신도시 있고 이제 검단 청라, 신도시. 예. 특히 뭐 청라는 일단 입주가 됐는데 검단은 지금 입주가 시작되는 그렇죠. 본격화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과잉 공급이니까 그래도 송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신도시의 일종의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계돼서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시장을 놓고 보면 송도, 청라, 영종, 검단이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동돼서 예, 같이 움직인다. 예. 예. 그래서 같이 가격도 지금 보면 같이 빠지고 있어요. 청라도 많이 빠졌네요. 예, 청라 많이 빠졌어요. 여기 보면 여기가 청라, 여기가 송도, 여기 영종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백오신도시가 있어요. 그렇죠. 시흥. 예, 그러면 여기는 다 뭘로 연결돼 있냐? 대교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리를 비슷한 이제 생활권이다. 생활권. 예, 예. 그렇죠. 다리를 타고 가면 105는 아직 다리 안 만들어졌는데 그거 만들어지면 5분, 10분 생활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자 송도도 지금 한 5만 가구 입주했는데 나중에 뭐 한 10만 가구까지 들어오고 영종도 뭐 6만 가구. 청라가 오히려 작네요. 3만 가구. 예. 아무래도 좀 규모가 좀 작죠. 작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도시 수요에 대한 과잉 공급 뭐 이런 게 대체 지역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송도가 너무 비싸다. 그럼 송도보다 영종도나 청라로 가지. 좀 싼 데 가지 뭐. 싼 데 가지. 예, 예. 아니면 이제 백오 신도시 가지. 또 이제 저기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 많잖아요. 구도심이 또 구도심도 많이 좀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또 되니까 그런 분들이 서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울은 지금 구도심 재개발도 좀 잘 안 되고 있지 없죠. 않습니까? 예, 지금 없으니까. 예. 여기 보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라가 대표적인 에일리넷들인데 이거 역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 전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네, 공급이 청라도 되니까. 비슷합니다, 청도나. 공급이 많이 되니까 전세도 떨어지고 같이 떨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 간 거래나 특수 거래만 가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청라, 영종, 송도 이렇게 다 같이 뭔가 이렇게 이제 공급 물량 과잉에 의한 조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매물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매물이 좀 뭐 이렇게 보면 전세, 월세 다 늘어나고 있어요. 매매, 전세, 월세 이건 모두 뭐냐? 다 늘어나고 있다. 공급 물량이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가 늘어나니까 수요가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송도에서 전세 살다가 뭐 검단에 새 아파트 입주한다. 그러면 그만큼 물량이 비겠죠.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뭐 여기 배종찬 교수님이라는 게 인천 부동산 가격이 뜨면 수도권의 시장은 끝이다. 뭐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보통 가격이 강남, 분당 파도 치듯이 이렇게 이제 하다가 시작해가지고 쭉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늦게 올랐어요. 근데 그게 오르다 보면 한 텀의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이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송도 입장에서 좀 억울하죠. 인천 입장에서 좀 억울해요. 근데 부동산의 사이클이 끝나가는 지점에서 제일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되냐? 송도와 어떤 인천의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냐면 좀 조정이 상당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빠졌다고 하지만 금리가 오른 걸 감안하면 빠진 게 아니라 그대로예요. 사실 집값이 그대로 유지한 거죠. 소비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누군가 이렇게 되면 이제 사줘야 되는데 1주택자가 사주거나 결국 다주택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뭐 1주택자들이 내놓는 것보다는 이런 특수한 거래도 보면 다주택자들이 결국 증여 대신에 하는 거고 그런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일단 멈춰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보면 인천의 전체 거래량이에요. 2021년 9월 달에 한 2,200건 거래된 거래량으로. 예. 예. 근데 지금 한 750건 정도
쭉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란 거죠. 그건 뭐냐면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기다려보자.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돼야 좀 그러니까 기대하는 수준만큼 그다음에 이것이 바닥이다. 이런 인정 본인들이 판단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바닥을 안 찍었다. 예,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거다. 예, 더 떨어질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뭐 매물을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라기보다는 안 사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기사죠. 송도 좋죠. 청라, 영종 다 좋아요. 근데 거기는 신도시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사기에는 좀 아직 가격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청라도 보시면 아직은 뭐 2019년, 2000년 가격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갈 거냐 말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요자들이 그런 가격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닥을 지금이 바닥은 아니다. 더 떨어진다. 여기에 이제 배팅을 하고 계시는. 배팅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0년 뭐 가격 정도가 오면 바닥 그래 그때 살 수 들어가겠다. 네.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가격을 보통 그 지역 소유자들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이에 2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기다리다 보면 그렇게 이제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과연 그렇다면 가격이 그냥 2년 전 그 가격 반토막이 났던 가격까지 과연 떨어질까? 과연 그렇게 보통 이게 아파트 가격은 좀 탄력성이 좀 없어서 좀 잘 하방으로는 잘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번 올라가면은. 근데 뭐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하셔야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뭐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또 대출이 잘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수요자들을 좀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측면도 좀 그리고 뭔가 공포의 전염 같은 게 있어요. 네. 또 심리적으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그러니까 샀다가 뭐 살 수도 있지만 불안해. 남들도 안 산다는데 나만 사야 되는. 이거 사도 되는 거야? 이런 불안감도 좀 그러니까 있겠죠. 가격이 오르면 사실은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나만 안 사면 오히려 거꾸로 갔다. 바보 되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은 아무도 안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어쨌든 냉철한 이성. 하여간 뭐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